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키보드로 글씨를 입력하는데 자꾸 뒤에 있는 글자가 지워집니다. 이런 특수 문자는 어떻게 입력하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소문자로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대문자가 나오지? Shift, Ctrl, Alt 키는 언제 누르는 거지? 키보드를 사용할 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죠? 이전 강의에서 키보드 사용법, 키를 누르는 방법, 타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는데 키 하나하나 세부적인 기능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키보드에 키가 많은 만큼 기능도 정말 많기 때문에 두 강의로 나눠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키, 숫자키, 조합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동키, 타자 보조키, 기능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화면의 아래쪽을 보시면 키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키보드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그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그린 이 키보드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키보드입니다. 하지만 키보드의 종류에 따라 노트북이거나 휴대용일 경우 이 키보드의 모양과 키의 개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 키보드의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키보드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보드가 좀 다르게 생겼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키보드의 이 많은 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자키라고 부릅니다. 문자키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우리가 누르게 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 문자키 부분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자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자키 부분을 살펴보시면 한글도 표시되어 있고 영어 알파벳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특수 문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키를 눌렀을 때 키에 표시된 대로 한글이 입력될 수도 있고 영어도 입력될 수 있고 특수 문자도 입력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문자 키를 눌러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제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 보여질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문자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한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글은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영어는 어떻게 입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문자 키 아래를 보시면 한영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시면 이 키보드에 적힌 알파벳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영 키를 누르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글을 입력하다가 한영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알파벳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글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한영 키를 누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영 키를 이용해서 한글도 입력하고 영어 알파벳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알파벳을 입력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이 되는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소문자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소문자는 어떻게 입력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땐 문자키 왼쪽을 보시면 캡스락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시면 소문자나 대문자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A, B, C 대문자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소문자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캡스락 키를 한번 누릅니다. 캡스락 키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키보드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캡스락 부분에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캡스락 부분에 램프가 켜진 것은 이 캡스락 키가 눌러진 상태라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램프가 켜진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캡스락 키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의 램프가 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ABC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알파벳이 소문자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캡슐락 키가 눌러져서 램프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문자 키를 입력을 하시면 알파벳 대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캡슐락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램프가 꺼진 상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알파벳 소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영어 알파벳을 입력을 하실 때 이 캡슐락 키를 이용해서 대문자, 소문자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이런 램프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키보드를 이용할 때 이 램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ABC를 입력했는데 소문자가 나왔어요. 대문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소문자가 나왔다면 그냥 캡슐락 키를 한번 누르시고 다시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램프가 없어도 내가 입력을 해보고 소문자가 나오면 캡슐락 키를 한번 누르고 입력을 다시 하시면 대문자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램프를 보시고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키 바로 위쪽을 보시면 숫자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부분에도 숫자 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키는 키보드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이 키가 없는데 키보드가 이상한가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 키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쪽에 있는 숫자 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0까지 모두 차례대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1부터 0까지 입력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를 누를 때 숫자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분명히 키보드로 1부터 0까지 차례대로 다 눌렀는데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화면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넘버락이라는 키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캡슐락 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램프가 있습니다. 이 넘버락 키에 램프가 꺼진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를 입력하시면 숫자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넘버락 키를 눌러서 램프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숫자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락 키를 누르고 램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 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넘버락 키를 눌러서 램프를 켠 다음에 숫자 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숫자가 입력되었습니다. 넘버락 키를 눌러서 램프를 끄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입력되지 않았는데 뭔가 화면이 움직이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커서가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 키 부분을 살펴보시면 숫자도 적혀 있지만 이렇게 화살표 모양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자 키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하고 싶은데 이렇게 숫자는 입력되지 않고 뭔가 이동을 한다면 넘버락 키를 눌러서 램프를 짠 하고 켜진 다음에 다시 숫자 키를 누르시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꽤 자주 듣지만 항상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Shift, Ctrl, Alt 키입니다. 이 세 개의 키를 조합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키는 각각 하나씩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아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Shift, Ctrl, Alt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키와 다른 키를 함께 누르면 어떤 정해진 기능을 실행합니다. 어떤 키와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hift 키입니다. Shift 키는 키보드의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한글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그리고 특수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 키를 누르니까 키에 표시된 대로 한글 시옷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키에 표시된 T를 입력하려면 여기에 있는 한영 키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이 키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알파벳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키에는 2개가 아니라 3개가 표시되어 있어요. 쌍시옷입니다. 이 쌍시옷을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쌍시옷을 입력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사용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쌍시옷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Shift 키는 키보드에 복자음 또는 복모음을 입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쌍디귿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쌍디귿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복자음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hift 키를 하나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Shift 키와 복자음 또는 복모음이 표시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키와 같이 누른다고 해서 조합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조합키를 누르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쌍디귿을 입력할 때 이 2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쌍디귿 키를 눌러도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디귿을 먼저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면 쌍디귿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디귿으로 입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더라도 쌍디귿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키를 누르실 때는 2키를 같이 누르시거나 Shift 키를 먼저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키를 누르셔야 제대로 조합키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의 2번째 기능입니다. 여러분 숫자키 부분을 보시면 숫자도 적혀 있지만 위쪽에 특수 문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키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입력되었는데 Shift 키와 이 숫자 키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됩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Shift 키와 숫자 키를 같이 누르면 숫자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표시되어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낌표를 입력하거나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할 때 중간에 들어가는 골뱅이 표시, 그리고 퍼센트, 웃음 표시, 그리고 괄호 이런 특수 문자는 숫자 키와 Shift 키를 함께 누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키 중에서 컨트롤입니다. 이 컨트롤 키는 다른 키와 조합을 해서 단축키의 기능을 합니다. 자, 단축키라는 것은 메뉴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키보드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욜디라고 입력을 하고 이 글씨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글씨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복사하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지금 이 욜디라는 글자가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복사하고 싶은 위치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이번에는 붙이기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한 욜디 글자를 똑같이 붙여 넣어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메뉴를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글자를 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다음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와 문자키에 있는 C를 같이 누릅니다. 이것을 컨트롤 C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을 곳에 커서를 놓겠습니다.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C가 아니라 V를 컨트롤 키와 같이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V라고 합니다.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컨트롤이라는 글자가 복사되어서 붙여넣기 되었습니다. 욜디라는 글자를 복사할 때는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복사하기 누르고 복사할 곳에 커서 놓고 오른쪽 클릭, 다시 붙이기 클릭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글씨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할 위치를 지정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이라는 글자가 바로 복사되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누르는 것이 어색해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키보드를 조금 더 능숙하게 다루게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이 단축키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할 겁니다. 조합키의 세 번째 Alt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Alt키도 컨트롤 키와 마찬가지로 다른 키와 조합해서 누르는 단축키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Alt키는 컨트롤 키보다는 사용 빈도가 조금 낮습니다. 엑셀 앱을 사용할 때 단축키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키는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알려드린 컨트롤 C, 컨트롤 V부터 익숙하게 사용하신 다음에 한글이나 엑셀 그리고 다른 앱들을 사용할 때 그 프로그램에 맞는 단축키를 익히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Shift, 컨트롤, Alt 키는 조합키.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다른 키와 함께 눌러야 기능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Shift, Alt, 컨트롤 키도 왼쪽에 있는 Shift, 컨트롤, Alt 키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같은 키입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의 키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알 듯하면서도 키가 많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이 모든 키를 다 외워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하나씩 눌러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하게 키를 누르는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 항상 그래왔듯이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연습해 봅시다. 반드시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